자, 이제 수능특강 9강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또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그림 가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의 성질에 대한 현상이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의 성질에 대한 현상이다. 빛의 간섭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눗방울의 무지개, 간섭이라 그러면 파동성에 대한 얘기,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죠? 빛이 파동성을 갖고 있다. 간섭, 회절, 이런 것들, 굴절. 반면에 여기는 광 센서에서 빛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문. 그러니까 광 센서에서 이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응? 광전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가든지 해서 스위치 역할을 해버리게 되면 그 스위치 역할 때문에 전류가 발생해서 문이 열려버리는 거란 얘기지. 광전 효과는 대표적인 빛의 입자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가는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이고 나가 입자성이지. 광센서가 빛을 감지하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였거든. 유도 전류 발생하는 과정이야. 자기장 내부에서 전류가 바뀐다. 또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발생한다. 앞에 얘기한 것은 잘못 얘기한 거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도선에 전류가 생긴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잖아. 이거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치? 자, 그래서 나에서 광센서는 빛이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전자의 운동이 생기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고 그 전류에 의해서 이 광센서에 전류가 생기면서 광센서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라고.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번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계속 한계진동수라는 말 썼었는데, 그지? 한계진동수, 그 다음에 문턱진동수, 같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수능 특강에는 계속 문턱진동수라는 말 쓰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 문턱진동수를 가진, 특정한 문턱진동수를 가진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는데 이 빛이 문턱 진동수를 넘어가는 빛인지 그 이하의 빛인지는 알 수는 없어. 이랬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광전효과라고 하는데, 이때 광전효과 이미 전자가 이미 방출이 된대. 방출되는 상황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를 증가시키려면 뭐 하면 돼? 이렇게 방전자의 수가 늘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거든. 그럼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하려면 뭘 하면 돼?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턱 진동수는 빛의 진동수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쪼여주는 이 빛의 진동수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클 거란 말이야. HF가 HF0보다 클 거란 얘기지. 그래야지 광전자가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가는 진동수입니까? 이미 문턱 진동수를 넘은 상황에서 광전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진동수가 아니라 빛의 세기. 정답은 1번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 위에다가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 AB에 단색광 P를 비췄대요. 얘가 금속판이야. 금속판 A, B. 단색광 P를 비췄더니 가에서 검전기 금속박이 벌어졌고, 이 얘기는 뭐야? 광전자가 튀어나갔다는 얘기야. 요 P에 해당하는 게 이 금속판 A의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보다 이 진동수가 큰 빛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00 정도에 해당하는 걸 쐈더니 얘 문턱 진동수는 80이야. 전자가 한 20 정도를 갖고 튀어나갔단 말이야.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겠지? 근데 여기는 100을 쐈더니 안 튀어나갔어. 그게 이 B의 문턱 진동수가 100 이상이라는 얘기잖아. 뭐 한 100, 105 이렇게 된다고 치면 문턱 진동수는 A가 80이라면 B는 105밖에 안 된다고.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가에서 A는 음전하로 대전된다. 이 가에서 검전기가 벌어지는 거 보니까 대전됐어. 누가 튀어나갔다고? 전자가 튀어나갔어. 그럼 이 검전기 전체, 금속판이나 금속박이나 다 한 개의 검전기란 말이야. 전자가 튀어나갔으니까 플러스 개수랑 마이너스 개수랑 무조건 플러스 개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검전기가 대전되면 무조건 플러스로 대전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틀린 말이지. 플러스로 대전됩니다. 왜? 마이너스가 튀어나갔으니까. 그치? 그 다음 나에서는 문턱 진동수가 100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100을 아무리 쏴봤자 세기 증가시켜봤자 아무 일도 안 생기죠. 뻘짓. 정답 몇 번이 되겠어? 기억. 1번이 답이 되겠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한 문제 꼭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엄청 중요한 문제야. 응? 잘 안 보이네. 4번도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 중요한 문제니까 제일 잘 보이는 걸 해봅시다. 잘 보이는데요? 잘 보이는데? 오케이. 광전관의 금속판에 단색광 ABC를 비춘단 말이지. 표는 ABC의 진동수와 그 다음에 세기, 그 다음에 A, B, C를 각각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죠? 여기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빵이니까 F0보다 분명히 작을 거야. 여기 봐봐. 얘는 F0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쐈더니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문턱 진동수는 F0보다는 아마 작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가에 나와 있는 거는 또 문턱 진동수보다도 작은 진동수란 얘기겠지. 그지? 그럼 가는 F0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될 거야. 그죠? F0는 문턱 진동수 이상이고 가는 이하니까.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 제로보다 크다. 지금 진동수가 더 크단 말이야. 진동수가 더 커. 쏘는 진동수가 더 커. 우리 기억나나?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HF 빼기 HF0라고 썼단 말이야. 요게 금속의 일함수 W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그럼 요거는 고정된 상황인데 이쪽은 고정된 상황인데 이 값이 커져 버리면 당연히 이 제로보다 커지겠지 여기는. 그죠? 맞는 말이 되겠고 진동수가 더 크니까 B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 제로 이렇게 써볼까? 이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B를 비출 때가 C를 비출 때보다 크다. 문턱 진동수를 넘어버리면 한계 진동수 넘으면 세기가 증가하면 할수록 전자가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지? 이미 한계 진동수를 넘었어. 문턱 진동수를 넘었어. 전류의 세기가 더 세. 그럼 따라서 전자가 많이 나가는 애가 누구야? B가 되겠지. 전자가 더 많이 나가는 애가. 그치? 그러니까 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얘가 크지만 전자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고. 광전자의 수, 즉 전류의 세기는 이쪽이 더 크다고. 광전자의 수는 전류의 세기. 문턱 진동수는 이미 넘었어. 맞았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역시 이 문제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안 남겼네. 5번. 아니, 5번 안 남겼네.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에 동일한 금속판에 단색광 AB를 비추었을 때, 또 여기 동일한 금속판에 단색광 AB를 비추었을 때요.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지금 광전자가 나가는 각도를 보니까 두 개가 좀 뭐 빛이 세기가 다르다든지 진동수가 다르다든지, 그러니까 단색광 각각의 단색광이 되는 거야. 파장과 진동수가 다른. 자, 표는 AB를 각각 비추었을 때 단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와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나타낸 거다.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EK는 K라 그러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보통 쓰죠.
얘는 또 정리하면 EM분의 P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 쓸게.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을 따져보기 위해서 물질파 파장하고 관련된 값을 써보면 람다는 P분의 H잖아. 그지? 요거를 요 위에 나온 값을 가지고 장난을 쳐보게 되면 요 EM, 요 EK랑 결합하게 되고요. 지금 P 쓰려는 거야, P. P 자리가 EM, EK로 될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 V 제곱화 관련 있으니까 파장하고 관련 있는 거야. 지금 람다하고 P가 서로 반비례하고요. 그죠? 람다하고 P가 서로 반비례하고요. 또 P하고 EK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P와 EK 운동 에너지는 비례 관계란 말이야. 그치? 자, 요걸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 또 물질파 파장 최소값 따지면 여기서 연결되는 식이에요. 루트 EM2K분의 뭐라고 나왔었지? H라고 나왔었단 말이야. 광전자가 방출될 때 세기가 셀수록 전자가 많이 방출된다고. 근데 여기 전자가 N0만큼 광전자가 튀어나왔고 EN0가 나왔으니까 I2가 더 센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람다하고 P하고 서로 반비례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P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한다고. 그러면 람다가 작으려면 여기다 써볼까? 람다가 작으려면 P가 커야 돼. 그치? 그럼 P가 크면 EK도 커야 돼. 그치? 근데 람다가 작으려면 결국 뭐야? F가 또 커야 됩니다. 왜? V는 F람다니까 요거는 고정된 상황에서. 결국은 진동수가 더 큰 쪽이 뭐란 얘기야? 파장이 작단 얘기야. 물질파 파장이 작게 나오는 요 녀석이 진동수가 더 크단 얘기죠. 그죠? B의 진동수가 더 크단 얘기예요. B의 진동수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진동수 B가 더 크니까 답 1번이 되겠네. 여기게 더 큰. 자, 정리해보면 요 빛의 세기는 광전자의 수를 비교하니까 B가 더 크다는 거 알 거고, 물질파 파장의 최소값, 최소값이건 뭐건 간에 물질파 파장이 작으려면 운동량이 커야 돼. 그지? 그래서 운동량이 커야 되는데, 이게 작으려면 파장이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 파장이 된다. 진동수가 커야 돼. 이해 가십니까? 다시. 람다가 작으려면 운동량 P가 커야 되고, F는 커야 되고, 운동량 P도 크고 운동 에너지도 큰 거 찾으면 되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 P랑 관련 있는 개념 정리를 해버리면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자,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식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꼭 정리하세요.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전하결합 소자. 여기 지금 CCD 문제가 한 3개 연달아 나오거든? 그만큼 출제율이 높다는 얘기지. CCD에 빛이 도달했을 때 입자 A가 발생하여, 입자 A가 뭐겠어? 광전자겠지, 광전자. 광전자가 발생해서 빛의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이 전하결합 소자는 광전 효과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전자가 튀어나간다니까? 광전자가 튀어나간다니까? 입자성, 맞는 말이고. A는 광전자라고 좀 전에 얘기했고. 전하결합 소자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단위 시간당 측정되는 전하량의 크기는 더 크다. 단위 시간당 측정되는 전하량의 크기를 뭐라 그래? 전류의 세기야. 전류 세기가 크다. 그래서 여기 더 진하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색깔이. 그쵸? 답은 5번도,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또 안 올렸다.
7번. 다음은 전하 결합 소자에 대한 설명이다. 7번. 또 CCD에 대한 설명이에요. 계속 나왔다 그랬지? 전하 결합 소자는 광다이오드에 의해서 빛이 전기 신호로 바뀌고 이 전기 신호가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다. 자, 뭐 컨버터라 그러지, 컨버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그래서 ADC라고도 합니다. 그냥 알면 좋고. 이 CCD는 빛의 파동성, 아까 광전 효과, 미안. 파동성이 아니라 광전 효과니까 입자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가는 소리 신호가 아니라 전기 신호. 또 세기가 셀수록 눈턱 진동술 이미 넘어간 거니까 세기가 셀수록 전하결합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류의 세기는 크다. 왜? 광전자 수가 어떻게 되니까? 늘어나니까 전류 세기도 커지게 되는 거라고. 그 맞는 거는 디귿 2번이 되겠군요. 자, 8번으로 갑시다. 나름 재미있는 문제예요. 또 CCD예요. CCD. 왠지 요거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CCD에서 빨간색 필터 R, 레드, 초록색 필터 G, 그린, 파란색 필터 B, 블루와 광다이오드에서는 이제 광전 효과가 튀어나오는 거고,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의 세기를 컨트롤하는 거고, 색깔은 이제 이 필터들 가지고 정하는 거란 말이야. 이 전하결합 소자에 도달한 빛은 R과 G만 통과했대. R하고 G. 그럼 얘는 못 통과했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파란색 없는 거지 뭐. 그치? 이 전하결합 소자에 도달한 요 색필터 밑에 광다이오드 쪽에 도달한 빛에는 파란색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문제 써있잖아. R하고 G만 통과했다고. 그렇게 통과해서는 빛이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되겠지. 왜? 광전자가 튀어나갔을 테니까. 광전 효과라고. 그치? 그럼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는 R을 통과한 빛이 G를 통과한 빛보다 세다. 뭐라고 써있냐 여기? 광다이오드에서 발생한 광전자의 수가 X에서 크대. X 빨간색이구만 딱 봐도. 그럼 빨간색을 통과한 빛이 초록색을 통과한 빛보다 세다.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인데 학교에서 혹시 또 이런 거 했을지도 몰라.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게 되면 뭐가 된다고? 노란색이 되는데 선생님이 빨초색 수업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빨간색 쪽이 더 강하니까 노란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좀 치우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아마 주황색 정도 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아무튼 정답은 5번이 되겠고. 9번 갑니다. 다음은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다. 여기 지금 아마 물질파 파장 얘기 계속 나올 거야.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 P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어? MV, 운동량이니까. 이거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 이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다. X선 또는 전자선을 알루미늄 막에 각각 조여주면 같은 형태의 회절문이 나온다. X선은 분명히 파동이야. 전자선은 입자의 흐름인데 얘도 회절무늬가 나온다는 얘기는 봐.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물질도 뭐야?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파동성. 그지? 이처럼 물질이 파동성을 나타낼 때 파동을 물질파라고 하고 운동량이 P, 플랑크 상수를 H라고 할 때 물질파 파장 람다는 MV분의 H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골라보면 파동성에서 MV분의 H, MV가 P 운동량이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 저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하고 여기 봐. 운동량 P는 MV지만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V제곱이라는 거. 알았죠? 여기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m짜리와 m짜리가 V, EV. 분위기를 보아하니 물질파니까 또 P분의 H는 mV분의 H다라고 쓸 수 있는데 참고로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분의 1 mv 제곱 이라 그랬어. v 제곱이야. 그거 물어볼 것 같아. 운동량의 크기는 2m 곱하기 v, A는 2m 곱하기 v, B는 m 곱하기 왜 이래? m 곱하기 2v니까 v 땡 밀고 2 앞으로 땡기면 똑같아요. 그죠? 운동량이 똑같으니까 물질파 파장도 같단 말이야. 근데 운동 에너지는 봐봐. 이 운동 에너지는 A의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 제곱이에요. 그죠? 띵띵. 근데 B는 어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거는 2mv 나오네. 2mv 제곱. 여기는 mv 제곱. 얘가 B가 2배 크단 말이지. 뭐가?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정답은 3번. 이런 거는 한 문제에 꼭 나올 거야.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켈 결정에 가속된 전자를 입사시켜. 이거 뭐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에 대한 얘기지. 응? 전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자라고 불리는 전자가. 응? 여기 보면은 가속된 전자를 입사시켜서 산란된 흩어져 버린 전자를 전자 검출기에서 측정하는 거야. 전자는 입자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림 나는 전자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전자의 수를 산란각 세타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특정한 각도의 전자가 되게 많이 검출이 됐단 말이지. 이게 입사한 전자선과 결정 표면에서 회절된 전자선이 이루는 각 중에 특정한 각도에서 전자가 많이 검출된다는 얘기는 요쌤이 지금 별표 친 자리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간섭을 한다고? 이렇게 파동이란 얘기인데 전자라고 하는 입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50도 쪽이 가장 많으니까 보강 간섭, 니은도 맞아요. 자, 이제 니켈 결정에 입사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물질파 파장 나오면 맨날 쓰는 거야. 람다는 mv분의 h. v 값이 크면 클수록 파장은 짧지.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답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12번. 속력이 V짜리인 전자가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형광판에 만들어진 간섭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뭐 대놓고 파동성에 대한 얘기지. 간섭 그런 파동성이야. 응? 그리고 여기 이중 슬릿 통과해서 나온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라는 부분은 빛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난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밝은 부분은 아마 보강 간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 자, 간섭 무늬는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고, 형광판에 도달하는 전자의 수는 아까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전자가 많이 오는 곳이 있다 그랬지. 그곳이 보강 간섭이야. 밝은 무늬인 곳이 어두운 무늬보다 전자 수가 훨씬 많아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요.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 이제 지겹다 지겨워. 응? 물질파 파장은 V 값이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됐어? 짧아진다 그랬지? 또 써볼까? 람다는 mv분의 h. V가 큰데 람다가 길 수가 없지. 정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13번. 질량이 m짜리인 입자가 운동할 때. 근데 파장이래. 물질파 파장이래. 오늘 한 5번, 6번 쓰는 것 같지? 람다는 P분의 H. MV분의 H. 자, 물질파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운동량 P가 얘가 더 커요. 파장이 절반인 거 보니까 P1이 P0의 2배란 뜻이에요. 근데 질량이 똑같이 M인 거 보니까 속도가 2배란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된단 말이지. 자, P1이 P0의 2배이다. 2배이다. 맞는 말이지? P0의 2배이다. 맞는 말이고, 입자의 속력은 P0일 때가 P1일 때. P1일 때가 2배니까 P0일 때는 2분의 1배. 맞는 말이 되겠지. 요런 거 말장난 조심해야 돼. 물질파 파장이 짧은 애가 운동량이 큰 건데 질량이 똑같으니까 속력이 더 큰 거라. 그죠? 근데 이제 이거야.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지.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P1이 4배 크단 말이야. 그럼 P0일 때가 P1일 때의 4분의 1.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건. 아까 선생님 말한 개념, 운동량은 mv지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은 현미경에 대한 설명이다. 광학 현미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이나 렌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그런 망원경이 되겠고요. 가시광선. 그지?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의 경로를 휘게하는 자기 렌즈를 이용하는 거고, 전자현미경의 종류에는 여기 나와 있는 셈, 템, 주사현미경. 그러니까 상을 얻는 거냐, 투과시키는 거냐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렵니다. 일단 기억은 이거 광학 현미경이야. 니은보다 분해능이 높다? 분해능이 높다라는 말은 틀린 게, 뭐 니가 알다시피 전자현미경이 좀 더 있어 보이잖아. 그지? 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습니다. 그죠? 따라서 분해능이 좋은 거는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 뭐였냐? 기억이 광학현미경이었어요. 기억이 니은보다 분해능이 높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현미경들은 다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주사 전자현미경이고 리을이 투과 전자현미경이었는데, 시류의 3차원적 구조라는 게 뭔 뜻이야? 3차원적 구조라는 게 표면에 빛을 쏴가지고 형태를 알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주사현미경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주사 전자현미경. 디귿은 이거보다 3차원적 구조. 디귿은 리을은 뭐라 그러냐? 내부에 있는 평면 구조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면에 드러나게 되면 3차원 구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류의 3차원적 구조는 표면을 알 수 있는 이 주사 전자현미경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군요. 자, 15번 전자현미경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전자검출기 나왔어. 전자검출기. 아까 앞에도 있었는데 이 전자검출기가 나와 있으면 이건 주사 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이니까 SEM이라고 써 있었지? 요거에 대한 얘기고요. 이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입자성이 아니라 파동성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물질파 파장. 그지? 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자기 렌즈에서는 자기장에 의해 인력 또는 청력을 받아서 이 자기 렌즈가 여기 쏘고 있는 파장이 짧은 파동성을 갖고 있는 이 전자의 운동 경로를 인력과 청력을 이용해서 휘게 만들게 됩니다. 자기력 받아서, 무슨 력 받아서? 자기력을 받아서 휘게 만드니까 이걸 이제 렌즈라는 말을 쓰는 거야. 맞는 말이 되겠고, 전자의 속력이 작을수록 또 나온다. 람다는 mv분의 h. 속력이 작으면 람다가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지면 분해능은 안 좋아진다고. 분해능이 높다는 얘기는 성능이 높다는 얘기야. 분해능 성능이 높다. 파장이 길면 성능은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지. 정답은 2번. 자, 16번입니다.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이용하여 미세 물질을 관찰하는 전자 현미경을 셈인지 템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 현미경, 주사 전자 현미경, 투과 전자 현미경 둘 중 하나겠지. 나는 이 전자 현미경의 전자총에서 전자가 전압 V로 가속되어 속력 V로 슬릿을 통과하는 모습을 물질로 나타낸 거다. 자, V가 클수록 전압이 클수록 속력이 크다. 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거든. 근데 이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m이 변할 이유는 없으니까 V가 커지면 여기는 속력 V도 커지겠지. 전자의 질량이 변할 리는 없으니까. 따라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람다는 mv분의 h니까 속력이 클수록 파장은 짧지. 물질파 파장은 짧습니다.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길수록, 여기 봐. 이거 선생님 좀 한 번 더 정리해 줄 건데,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길면 현미경의 분해능 성능은 안 좋은 거야. 분해능 성능은 낮다. 그래서 일단 이건 틀렸고, 성능이 낮으면 있잖아. 분해능 값은 크다라고 해야 돼. 분해능 값은 크다. 요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 자, 여기 봐봐. 어제 답은 1번 기억만 답이 되겠는데, 그지? 답이 되겠는데 1번. 자, 요거 풀이는 요 정도에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능 특강에 있는 구강 문제까지 2점짜리 문제 다 풀었는데 선생님이 바로 뒤에 이어서 분해능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분해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분해능. 결론부터 얘기하면 파장이 길면 분해능 낮아진다. 파장이 짧으면 분해능이 높아진다. 가 되는 거고, 파장이 긴 게, 이런 애가 아까 뭐였어? 가시광선. 파장이 짧은 게, 아까 말한 우리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물질파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여기서 주로 X선이라든지,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 거니까. 분해능이 높아진다고 돼 있는데, 여기 봐봐. 분해능을 보통 수치로 표현하면 어떤 녀석은 분해능이 100분의 1이다. 어떤 녀석은 분해능이 10,000분의 1이다. 어떤 게 성능이 좋은 걸까? 분해능이 이 값이 분해능만 얘기하면 분해능이 크다. 분해능이 작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분해능이 작다. 이게 지금 분해능이 높아진다는 뜻이야. 성능이 좋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100분의 1m까지 구분하면 얘는 10,000분의 1m까지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분해능은 값이 작게 나오는 게 분해능이 높아진다, 즉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이 분해능 값이 작게 나와서 분해능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라고.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 확실히 해줘야지만 선생님들의 함정에 안 빠집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특강 9강에 대한 얘기 한번 마무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이 문자로 한 시간 정도 가량 정도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문자 드리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